우리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연휴 닷새째의 중간인 사흘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가 시작된 첫날 중앙일보 썬데이 칼럼에 이정민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칼럼의 제목이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고독과 싸운 YS DJ. 그러면은 문재인은 이렇게 반문을 달았는데 원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정조차 접어두고 부정 아비 부자 뜻 정자 아버지의 뜻조차 접어두고 고독과 싸웠던 김영삼과 김대중 이것이 원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결국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잔혹사가 재소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선 캠프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었던 타이 이사젯, 여기에 문재인의 지금은 전 사위가 됐습니다마는 서모 씨를 채용하고 2억 3천여만 원의 가량 그것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것을 뇌물로 해당한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으로 그 대신 이상직에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 일명 중진공이라고 부르는 중진공의 이사장 자리와 함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대가로 사위의 취업도 도와줬고 주고받기 식으로 서로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혹일 뿐 뇌물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결말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적 의혹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문재인 재임 때부터 언제 터져도 반드시 터질 것이다. 이런 소리 파다했었죠. 그러나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았고 그때의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또 국민 앞에 나와서 진솔하고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았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이정민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칼럼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정민의 얘기를 계속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지금쯤 의혹은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문재인이 나와서 사과라든가 해명을 하거나 진솔한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은 지금쯤 의혹은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정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내내 침묵을 하다가 검찰의 칼날이 쥐어오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나서고 있다. 재임 기간 내로남불이란 혹평을 받아온 그가 아니겠는가. 타인에게는 추상 같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적 처신 때문이다. 퇴임 후라도 사과를 했더라면 여론의 지지를 받았을 테지만 그는 궤변으로 의혹을 덮으려는 구차하고 좀스러운 처신으로 일관을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이정민은 날카롭게 문재인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이 하는 그 얘기, 민심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정을 이끌어갈 원동력을 상실하고 만다.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인 권위와 정치적 위상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아들들을 구속하는 결단을 보였던 YS 김영삼 그리고 DJ 김대중이 이런 이치를 꿰뚫는 통찰과 해안이 있었다. 이정민은 이 얘기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997년 YS는 퇴임을 1년 앞둔 해였는데 차남 희원철 씨가 한보 특혜 대출 비리 사건에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총장을 불러서 수사를 지시한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만일 제 자식이 이번 일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은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검찰 보고를 받고 YS가 혐의가 없다고 하면은 국민이 믿겠느냐? 무조건 구속을 지시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 대단히 화제가 됐던 그 말 아니었습니까? 이어서 다음 대통령이었던 DJ도 둘째 홍업과 셋째 홍거리를 결국 구속시키는 결단을 보였다. 그런 얘기를 이정민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민은 결론 부분에 가서 YS와 DJ가 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들을 냉혹하게 감옥에 쳐넣었을까? 당시의 참모들은 이렇게 대응을 했었죠.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하루라도 더 청와대에 있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으로 냉혹했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참모들은 그때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였을 것이다. 부정조차 아버지의 그 정, 뜻 접어두어야 하는 지독한 고독과 싸워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숙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민은 냉철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과 함께 문재인에 대해서 문제를 함께 말하고 있는데 현 대통령도 부인과 연관된 의혹들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은 결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민심 지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렵다.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추석 연휴 정치인들은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절기라고 정치인들은 이 기간을 대단히 소중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밥상머리, 추석의 밥상머리의 화제는 무엇일까? 이재명의 사법 처리 문제 다음 달에 이루어지게 되죠. 조국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 문제도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딸 다혜 씨 관련된 검찰 소환 문제 이것 또한 아주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회 300명의 의원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95일 만에 늦깎이 개원식을 가졌는데 공소시효, 선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의혹 대상자들에게는
이번 추석이 과연 마음이 편한 그런 추석이었을까? 그런 기간이었을까? 저는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 역시 이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이면은 3355 가족들이 정치 얘기에 끊이질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추석 밥상 어떤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요? 제가 네 가지를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것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이어서 계속 사법적인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황금 연휴 사흘째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